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침공이 초일기에 돌입했다는 관측과 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려서 최후 단판이 벌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운이 매일 날마다 짙어지는가 하면은 또 그래도 아직도 외교적 해결 방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관측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우선 점령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나토군이 러시아의 침공 시에도 우크라이나까지 직접 진입을 해서 싸우는 또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는 그런 사태로는 아마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벌써 현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동남쪽에 있는 두 군데가 문제인데요. 이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떨어져 나가서 독립을 해서 이제 러시아에 합병하기를 더 원하는 그런 지역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요. 이 돈바스 공화국을 비롯한 두 군데 돈네스크 지역을 비롯해서 두 군데 도시 지역은 지금 오히려 러시아 쪽에 러시아가 지지하는 지역이어서 이곳을 점령을 한다면 그대로 크림반도와 마찬가지로 넘어갈 가능성은 아주 다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 태세는 완전히 갖췄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이 전투 병력의 75%를 우크라이나 이 접경 지역에 둘러서 포위시키는 그런 병력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있으면은 그대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읽기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아주 의외로 지금 미국은 모든 정보를 동원해서 미리 지금 어떻게 보면 바람을 빼는 듯한 그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곧 침공할 것이다. 심지어는 날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에 16일 설도 있고 오늘 22일 설도 있고 막 그랬는데요. 이렇게 미리 바람을 빼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푸틴 대통령이 최종 군사 명령은 단행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무조건 러시아도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가는 여러 가지 어떻게 대응할지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주 강수를 그대로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아직까지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해서 한번 밀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일단은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해서 점령을 할 수 있는 전역은 아니더라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 정치력, 대통령도 코미디언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허약하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투쟁을 하면은 그야말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총 한 방, 대포 한 방 쏘지 않고도 맨 처음에는 물론 미사일이나 그것을 쏘겠지만은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밀러 정상회담이 만날 수도 있다. 프랑스가 이제 제안을 하니까 백악관에서 침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제안에 받아들여서 푸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만날 수도 있다라고 원칙적으로 이제 동의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클레므린이나 백악관에서는 두 정상이 언제 만날지 또 실제로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고 병력을 뒤로 물릴지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외교적 노력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로서는 좀 전운이 짙어지고 있고 이 돈바스 공화국이나 그쪽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군과 그 반군들 사이에 포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전운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팽팽하게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러시아는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 주도의 안보 질서가 완전히 동유럽에서 뒤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위성국들이 소련, 러시아의 입김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나토에 대부분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로서는 상당히 안보 위협, 러시아의 소련의 그런 강대국의 이미지나 아니면 실제로 엄청나게 허약해졌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의 옛 영화를 다시 되찾는, 좋게 얘기하면은 그런 것이고요. 나쁘게서는 미국 주도, 소련 연방의 붕괴로 이어진 미국 주도의 유럽에서의 안보 질서를 되돌리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15년 동안이나 지금 지속되는데 사실은 이제 성공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이제 안 됐는데 이번에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런 도박을 계속 펼칠 것인지 강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그냥 외교적으로 또 풀려고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토는 유럽연합이나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버퍼존을 만들어서 폴란드니 불가리아니 다른 소련 연방 공산 위성 국가들은 모조리 지금 나토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만큼은 안 된다. 위에 바로 벨라루시는 이제 완전히 러시아 편이고 이번에도 아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때면은 벨라루시, 옛날에 이제 백러시아라고 그랬죠. 네. 백러시아와 러시아가 같이 힘을 회의도 지금 두 나라 대통령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것으로 연합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버퍼존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확약을 해달라.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이 지금 57개국이나 되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면은 조금 해결의 그 소지가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한 발 더 나아가서 소련 연방 붕괴 이후에 확장된 이 나토 회원국, 즉 동유럽 국가에서는 외국군, 나토군이나 병력이나 무기를 주둔하지 말라고 지금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토나 미국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외교적 해법이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이득이 더 좋을지 아니면 또 손해가 더 심할지를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주이고요. 미국과 나토를 쪽에서 보면은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크라이나에 집착 참전해서 세계대전으로 싸우거나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하면서 러시아를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손익계산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은 계속 침공을 못하도록 막고는 있지만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강행을 해도 미국이나 나토는 그렇게 잃을 것은 없다. 오히려 러시아를 더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긴 우크라이나가 정말 나토에 이게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면은 러시아로서는 정말 상당히 좀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모스크바도 굉장히 가깝고 말이죠. 네네. 네.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이례적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즉시에 전방위 제재를 단행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카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미국의 지금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 전략이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만큼 제재 조치도 전방위 제재 조치하는 것도 미리 다 얘기를 해두고 지금 공개 물론 뭐 세부 내용까지는 아니겠지만요. 제재 카드까지도 지금 이미 발표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 재정적인 제재는 스위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위프트. 우리가 뭐 송금을 할 때도 그 스위프트 코드라는 거를 사용하는데요. 한 나라별 은행별로 이렇게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송금망, 국제 결제란이 있는데 적어도 이제 달러화로 이렇게 결제를 하려면은 이 스위프트라는 것을 거의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무역 대금을 결제하거나 또 송금하거나 이렇게 국제적인 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이 스위프트라는 데 대해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겠다라고 미리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가 이 모든 금융기관이나 회사들, 대형 회사들까지 모조리 이 스위프트에서 빠져난다 그러면은 이 달러화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물론 러시아는 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달러화도 보유하고 있고 중국과는 또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려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직격탄을 가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러시아가 상당히 돈줄을 옥죄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제재 조치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조하거나 미국이 그 디자인한 기술, 이것을 완전히 러시아에 엠바고를 걸어서 이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출입을 완전 봉쇄하는데요. 그럴 경우 러시아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항공기나 뭐 무기나 여러 가지로 러시아 정부의 그 수입원이 꽤 있거든요. 그 항공 우주 산업 같은 데가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무기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전투기도 그렇고 이런 데에 일부 몇 가지 첨단 기술 제품을 이 봉쇄를 해버리면은 그거를 만들어서 팔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자기들도 뭐 국방력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수입원을 죄는 방향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미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소비재 수출까지도 완전히 봉쇄하는 그런 건데, 여기에는 미국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유럽산들도 다 포함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칩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셀룰러폰, 랩탑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우리 뭐 삼성이나 LG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소비재 수출같이 모조리 지금 봉쇄하는,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좀 견딜 수 있더라도 러시아 경제가 초토화되거나 약화돼서 러시아가 더 손해볼 것이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도 경제적으로는 국제적으로 다 개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선입견 산설을 해서 러시아가 물러설지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